도대체 어떻게 137.98억 년 전에 우주가 생기고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는 930억 광년인 걸 알았을까? 1광년이 9조 4,607억 3,047만 2,580.8km예요. 인류 중 그 누구도 1광년 이상 되는 거리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주의 거리는 어떻게 쟀을까요? 우주를 연구하는 천문학의 역사는요, 한마디로 밤하늘에 떠있는 별의 거리를 재온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 저 별은 어느 정도 멀리 떨어져 있는 거야? 이 답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점점 멀리 있는 별의 거리까지 잴 수 있게 되고, 결국 그게 우주의 크기와 위계 구조를 알 수 있게 해준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별까지의 거리를 어떻게 쟀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그때 사용한 것이 바로 시차라는 겁니다. 해외여행 시차 적용할 때 시차가 아니고요, 시각 차이를 뜻하는 시차예요. 지구는 공전을 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대략 반년이 지나면 원래 있던 위치에서 가장 먼 지점에 지구가 가 있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별을 보면요, 6개월 전에 봤을 때랑은 별의 위치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구가 A 지점에 있을 때는 별도 A 지점에 있는 것처럼 보일 거고요, B 지점에 있을 때는 별이 B 지점에 있는 걸로 보이는 거죠. 지구와 태양의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 정도라는 건 이미 인류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시차가 망원경으로 드러나기만 하면 시차의 절반인 연주 시차를 이용해서 삼각함수 계산을 할 수 있어요. 그걸로 별까지의 거리를 측정했습니다. 연주 시차랑 별까지의 거리는 반비례하기 때문에 연주 시차가 크면 가깝고 시차가 작으면 먼 별인 거죠. 이걸 수학적으로 거리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죠. 연주 시차로 거리를 재는 건 별이 어느 정도 가까우면 굉장히 확실한 거리 측정법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별이 너무 멀다고 생각해 보세요. 반년 차이로 그 별을 봐도 너무 멀면 그 위치가 그 위치거든요. 시차로 계산하기조차 힘들 만큼 거의 똑같을 수 있는 거죠. 지금처럼 우주 망원경도 없었을 때는 그 한계가 더 명확했습니다. 그래서 이용한 게 별의 밝기예요. 별이 가까우면 밝고 멀면 어둡게 보이는 걸 활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별의 밝기가 별마다 다 다른 거예요. 멀리 있어서 어두운 게 아니라 가까운데도 원래가 어두운 별이 있고, 가까이 있어서 밝은 게 아니라 엄청 멀리 있는데도 어마어마하게 밝은 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별의 밝기로 거리를 재려면 원래 밝기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별들만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걸 표준 촛불이나 표준 광원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절대적인 별이 있을까요? 답은 있답니다. 이 답을 발견한 것이 헨리에타 리비트라는 분이에요. 헨리에타 리비트는 미국의 천문학자인데요. 성악을 하고 싶었는데 병 때문에 청각을 잃으면서 성악을 포기해요. 그리고 대학교 4학년 때 천문학을 접합니다. 19세기 말에는 여성은 하버드에 입학할 수가 없었거든요. 당시에는 레드클리프 대학이 거의 유일한 여성 교육기관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공부를 합니다. 하버드 천문대에서 별의 밝기라든지 그런 걸 계산하는 단순한 작업 있죠. 그런 걸 하는 여성분들을 모집했어요. 페이도 없이 계산원, 컴퓨터 이렇게 불렀습니다. 리비트도 그런 컴퓨터 중에 한 분이었죠. 그런데 일을 아주 탁월하게 잘 해낸 거죠. 리비트는 무수히 많은 별의 밝기를 계산하다가 세페이드라는 별자리에서 밝기가 변하는 별을 발견합니다. 그게 바로 세페이드 변광성입니다. 밝기가 변해서 변광성이라고 하는데요. 태양보다 질량이 큰 항성은요, 나이가 들면 팽창했다, 수축했다 하면서 밝아졌다, 어두워졌다는 단계를 거칩니다. 어떤 변광성은 그 주기가 50일이고 어떤 건 2일이고 그렇게 차이가 났어요. 리비트는 변광성의 주기랑 밝기의 관계를 연구하다가 주기가 같은 변광성은 실제로 밝기가 같구나
있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주기가 짧은 별들은 실제로도 어두운 별이었고요. 긴 별들은 실제로도 밝기가 밝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이런 변광성이 은하마다 있기 때문에 밝기를 가지고 거리를 측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에드윈 허블이 안드로메다가 우리 은하가 아닌 외부 은하라는 걸 증명한 것도 리비트 덕분입니다. 허블은 리비트를 리스펙트했기 때문에 노벨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말도 자주 했다는데요. 실제로는 리비트도 허블도 일찍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노벨상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노벨상은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만 수여하거든요. 표준 촛불과 관련해서 리비트가 발견한 세페이드 변광성처럼 표준 촛불이 될 수 있는 게 하나가 더 있는데요. 1A형 초신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초신성 폭발은 늙은 별이 죽을 때 폭발하면서 마치 새로운 별이 태어나는 것처럼 빛과 에너지가 뿜어져 나오는 걸 말하는데요. 보통 태양보다 못해도 서너 배는 질량이 큰 커다란 항성이 죽을 때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만한 질량이 안 되는 항성은 초신성 폭발을 안 하고 그냥 천천히 밝기가 줄어들다가 백색 외성이라는 일종의 차가운 그냥 하얀 전구 같은 형태, 별의 시체와 같은 상태로 변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백색외성 근처에 다른 별이 있어서 백색외성의 중력 때문에 그 별의 질량이 백색외성에 흡수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백색외성이 딱 어떤 질량을 넘어서면 폭발합니다. 초신성이 되는 거죠. 정확히는 태양 질량의 1.44배 정도가 되면 폭발합니다. 이걸 인도 천문학자가 발견했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을 따서 찬드라 세카르 한계라고 부르는데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천문학자입니다. 이렇게 백색외성이 초신성 폭발을 할 때, 즉 1A형 초신성일 때 밝기가 항상 일정합니다. 그래서 1A형 초신성도 표준 촛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거기다가 초신성 폭발은 그 은하에 있는 모든 항성을 합친 것보다 밝기가 밝기 때문에 정말 멀리 있어도 관측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은하 하나에서 보통 100년에 한 번씩 이런 1A형 초신성이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우리는 은하를 여러 개를 관측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자주 목격할 수 있는 거죠. 이 표준 촛불, 표준 광원으로 거리를 재는 방식이 현재 가장 많이 이용되는 방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연주 시차는 수학적으로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요즘처럼 관측 정밀도가 높을 때는 더더욱 정확한 측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멀리 있는 별의 거리까지는 못 재죠. 그래서 세페이드 변광성이나 1A형 초신성 혹은 빛의 파장 길이 같은 다른 측정 방식을 교차 적용하면서 별의 거리를 점점 확장해 가며 재고 있습니다. 그런 방식을 사다리를 한 단계 오르고 또 한 단계 오르듯이 하나를 토대로 조금씩 더 멀리 측정한다고 해서 우주 거리 사다리, 코스믹 디스턴스 레더라고 부른다는 점도 팁으로 알려드립니다.